이 신성한 방난자에 관해 내가 이런 열의를 표한다고 해서 누나가 비웃을까? 만일 그렇다면 한때 누나 특유의 매력이었던 소박함을 잃은 게 분명해. 하지만 그래도 웃어야겠거든. 내 따스한 표현에 미소를 지어줘. 계속 이렇게 표현할 만한 새로운 이유를 날마다 찾아내는 중이거든. 1700 몇 년 8월 19일. 어제 그 이방인이 내게 말했어. 월턴 대장님. 대장님은 제가 비할 데 없이 큰 불행을 겪었다는 것을 쉽게 알 겁니다. 한때는 이 악한 기억들이 나와 같이 죽어야 한다고 작심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의 설득 덕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대장님은 과거의 나처럼 지식과 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장님의 소망에 충족되어 그것이 대장님을 쏘는 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우에는 그랬으니까요. 내가 겪은 불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장님에게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싶다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은 대장님께 자연에 대해 어떤 관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대장님의 능력과 생각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대장님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힘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내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이렇게 소통을 제안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누나도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래도 그가 자신의 불행을 들추어 슬픔을 새삼 되새겨야 한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어. 나는 그가 약속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듣고 싶었어. 절반은 호기심, 또 절반은 내게 그럴 힘이 있다면 그의 운명을 나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말이지. 대답조로 그에게 이런 느낌으로 말했어. 대장님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했어. 하지만 소용없어요. 제 운은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요. 제가 기다리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평온하게 안식을 취하게 되겠지요. 대장님의 마음은 잘 압니다. 라면서 곧바로 말을 이어갔어. 내가 자기 말에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던 거야. 그러나 대장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버시여, 그렇게 부르게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음날 내가 한가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더군. 그의 약속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 매일 밤 일이 없을 때 그가 해준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어. 가능한 한 그가 말한 그대로 말이야.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메모라도 해둘 작정이야. 이 기록은 틀림없이 누나에게 더 없는 즐거움을 줄 거야. 하물며 그를 잘 알고 그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나는 훗날 이 기록을 얼마나 즐겁고 공감하면서 읽게 될까? 1장. 나는 제네바 출신입니다. 내 가족은 제네바 공화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고요. 조상들은 수년 동안 평의원과 고문을 지냈고 아버지는 여러 공직을 맡아 일하시는 평판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누구나 아버지의 청량함과 공무에 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존경했어요. 아버지는 국사에 매진하며 청년기를 보내셨기에
정성기가 지나고 나서야 결혼하여 당신의 덕망과 이름을 후세에 전할 아들들을 국가에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정황이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버지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분은 상인이셨는데 수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번창하던 사업이 망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친구분 이름은 보포르였는데 자부심 강하고 고집센 분이라 지위와 품위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 나라에서 빈곤과 망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결국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서 딸과 함께 루체른이라는 고장으로 이주해 치과하면서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보포르 씨와의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친구가 불행한 환경을 만나 운둔해 사는 것을 보고 크게 비통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도 애통해 하셨지요. 결국 아버지는 친구분을 찾아가 아버지의 신용과 도움으로 사회로 다시 나와보라고 설득할 요량이었습니다. 보포르 씨는 효과적인 방책을 써서 운둔하신 터라 아버지가 그분이 사는 곳을 찾아내는 데는 자그마치 10달이나 걸렸습니다. 친구를 찾아낸 기쁨에 들뜨신 아버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로이스강 인근의 누추한 거리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보포르 씨가 파산한 후 수중에는 극히 적은 돈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몇 달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던지라 그동안 다른 상사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 슬픔과 괴로움만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슬픔과 고통에 짓눌린 보포르 씨는 석 달이 다 지날 무렵 몸져 누웠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포르 씨의 딸은 온갖 정성을 기울여 아버지 병시중을 했지만 얼마 안 되는 생활비는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생활을 지탱할 다른 방도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 보포르는 범상치 않은 정신력을 갖춘 여인이었기 때문에 역경이 닥칠수록 오히려 용기를 내 기운을 차렸지요. 그녀는 집을 꼬는 따위에 미천한 일도 마다치 않고 해냈고 생계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다양한 일을 해가며 어떻게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포르 씨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요. 생계비 벌 일은 더욱 줄었고 결국 10달째 되던 쯤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아에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최후의 일격으로 무너진 그녀는 보포르 씨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방으로 들어가신 건 바로 그때였어요. 이 가엾은 여인에게 아버지는 마치 수호천사처럼 다가가셨지요. 캐롤라인은 아버지에게 몸을 의탁했고 친구의 장례를 마친 다음 아버지는 친구의 딸을 제네바로 데려와 친척집에 두셨지요. 그로부터 2년 후 캐롤라인은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자 부모가 된 아버지는 새 상황과 의무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에 공적 직무를 대부분 포기하고 자식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장자였던 나는 아버지의 모든 일과 재산을 물려받은 후계자였지요. 부모님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몇 년 동안 나는 외동아들이었기에
두 분은 내 성장과 건강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4살 때 일어난 사건을 먼저 소개해야겠군요.